테슬라 빅픽처, 배터리 소재 생태계 자체 구축. 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한다. 전기차 선두주자답게 핵심 부품 내재화 작업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분위기다. 성공적인 양산 체계 구축 시 배터리 수급 안정화와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배터리 핵심 원료를 직접 구매하고 있다. 일본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존 배터리 협력사와는 별도의 공급망을 꾸린다는 의미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요가 넘치면서 리튬,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시장 조사기관과 증권가에서는 오는 2024년 전후로 배터리 완제품 및 소재 부족 사태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쟁탈전에 선제 대응하는 추세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이 국내 배터리 3사와 합작법인을 연달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파나소닉과 합작 공장을 둔 테슬라는 더 나아가 배터리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시, 2030년까지 3테라와트시 규모 배터리 생산 설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밝혔다. 세계 2위 LG에너지솔루션의 현 시점 생산 능력이 120기가와트시 내외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현재 미국 텍사스와 독일 베를린에는 테슬라 배터리 공장이 마련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서 테슬라 자체 제작한 배터리가 포착되는 등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테슬라는 배터리 스타트업 신라이온, 스프링파워 등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소재 생태계까지 형성 중이다. 지난달 미국 탈론 메탈과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회사가 현지 니켈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처음이다. 작년에는 중국의 간펑리튬과 수산 하리튬 납품 계약을 맺었다. 배터리 제조사를 건너뛰고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뉴칼레도 니아프로니에서는 니켈, 호주 시라리소스에서는 흑연 등을 직거래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과도 협업을 개시했다. LNF와 솔루스 첨단 소재로부터 각각 양극재와 동박을 직매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 공급망에 진입할 업체는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해서 배터리 제조사와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전기차 판매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가격 협상 등에서 테슬라의 입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3년 내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버핏은 잭팟, 소로스는 울고 어떤 종목 샀길래 힙이 엇갈렸나. 각국에선 유동성 파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조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 구루는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했을까? 최근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투자자 사인의 지난해 4분기 투자 전략을 살펴봤다. 보고서는 보유 주식 수 변동, 신규 투자 종목 등을 담고 있다. 사인의 투자 구루는 기술주 대신 소비재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인플레이션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주식 쇼핑 목록이다. 기술주를 선호하지 않던 그가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10억 달러 상당의 액티비전을 지난 4분기에 사들였다. 성과는 좋다. 17일 나스닥 시장에서 액티비전의 주가는 지난해 말보다 21.7% 급등한 80.97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소식이 주가 오름세에 불을 붙인 것이다. 국내에서 손꼽는 가치투자가인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의장은 액티비전 투자는 버핏의 가치 투자의 기본인 쌀 때 산다는 철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버핏이 투자에 나선 지난해 4분기는 액티비전 주가가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와 성추문으로 크게 떨어졌던 시기다.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버핏의 4분기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은 순위 변동이 없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등 5개 종목이 투자 규모 기준 포트폴리오의 75%를 차지한다.
대부분 인플레이션에 강한 금융주와 소비재 종목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지난 17일 메타를 제쳤다. 버핏과 달리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는 신생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을 대거 매입했다가 손해를 봤다. 세크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지난 4분기 리비안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8.14%를 차지한다.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은 리비안은 소로스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주가는 지난해 고점 대비 67%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공급망 문제로 지난해 생산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데다 삼성 SDI와의 배터리 생산 계약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로스도 투자에 귀재답게 올해 나스닥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지난해에 마쳤다. 소로스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상장 지수 펀드를 대거 팔았다. 3억 6,620만 달러까지 늘렸던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40만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뿐 아니다.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QQQ 풋옵션을 71만 주 어치 사들였다. 투자 구루들은 지난해 말 인플레이션 해지에 전념한 모습이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소비재 기업 위주로 투자 비중을 늘렸다. 비누와 세제 등을 만드는 프록터앤갬블을 4분기에 50만 주를 추가 매입해 비중을 가장 크게 늘렸다. 전체 보유 규모는 8억 달러 정도다. 코스트코, 펩시, 맥도날드, 존슨앤드존스 등도 쇼핑 바구니에 담았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이다. 실제 코스트코는 최근 멤버십 가격을, 펩시와 프록터앤갬블은 제품 가격을 올렸다. 버핏과 투자 방식이 유사해 베이비 버핏이라 불리는 헤지펀드 투자자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는 지난해 3분기와 큰 변화가 없었다. 대부분 소비재 기업이다.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보면 미국의 주택개조회사 로스 컴퍼니가 투자 비중이 가장 크고 뒤를 이어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버거킹과 파파이스가 속해 있는 레스토랑 브랜즈 인터내셔널 순이다. 김민국 VIP 자산운용 대표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수익이 높은 종목은 가격 전가가 가능한 독점력을 가진 브랜드 소비재라는 게 투자 구루의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이코노미 대장주의 위험. NH투자증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와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주가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지용 연구원은 동사의 투자 의견 매수 관점을 유지하며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임 연구원은 클라우드와 AI는 메가트렌드가 유효하다는 점과 메타버스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나가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동사의 CEO 나델라는 어주어 클라우드 기술 스택과 다양한 적용처 및 견조한 수요를 강조했다면서 어주어 고객 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5G 네트워크와의 결합, 차량용 연결과 플랫폼의 호환을 지원한다면서 시냅스를 통한 데이터 볼륨은 연간 10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오픈 AI, 카그너티브 서비스 이용량도 급증하는 트렌드다면서 또한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 개념을 언급하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구축의 어주어 IoT,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을 시사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해 B2C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도 인상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사는 2022년 3분기 매출액과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광고 시장 다 삼키겠다는 구글, 개인정보 추적 금지. 구글이 광고 시장에 풍파를 일으킬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활동 이력 수집을 차단하는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광고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워 보이진 않죠? 이미 애플이 하고 있으니까요. 애플은 이미 지난해부터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쓰는 아이폰에서 나온 개인정보를 메타가 알아서 가져가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번 정책은 결국 매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 구글 스스로가 초딩들 붙잡고 사는데 주가 26% 폭락, 로블록스 무슨 일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다고 밝히자 최근 주가가 급락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로 사용자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데다 지출하는 씀씀이마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로블록스 주가는 전일 저녁 실적 발표 소식이 악영향을 주면서 26.51% 하락한 53.87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로블록스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5억 6,8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6억 4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또 순손실 규모는 1억 4,3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74만 달러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바수츠키 로블록스 최고 경영자는 CNBC를 통해 로블록스는 아직 광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로블록스 플랫폼을 통해 수익 창출을 늘릴 기회가 아주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1일 활성 사용자 수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블록스는 지난해 4분기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33% 늘어난 4,950만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게임 이용 시간이 감소했고 사용자가 게임을 위해 지불하는 돈을 합산한 금액인 이른바 예약 매출 성장세는 둔화됐다. 사용자들이 작년 4분기에 로블록스에서 보낸 시간은 108억 시간으로 전분기 112억 시간에 비해 3.6% 줄었다. 전체 사용자 수는 늘었지만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또 사용자들이 매수한 가상화폐 총액은 전망치인 7억 7,200만 달러에 못 미친 7억 7,01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각종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가상화폐를 파는 것이 주요 수익원으로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투자은행 스키펠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가상화폐에 의한 예약 매출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예약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